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지금 뭐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야당 없이 여의정협의체가 출범을 하긴 했는데 뭐 의료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뭐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 단체는 빠진 상태예요. 민주당이 그래도 좀 들어가서 대화를 좀 이끄시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기 들어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걸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여야 의정 협의체 형식으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풀고 앞으로 의료개혁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게 민주당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네. 저희들이 주장에 응해서 설득돼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받은 거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정말 많은 의료계의 지지와 성원을 입고 출범을 해야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또 만들려고 저희들이 또 작업을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논의 테이블에 25년도 정원도 일단 올리자. 네, 그 실질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떠나서 워낙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니까. 예. 그래서 설득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정도는 25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의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최근에 조금 더 유연해졌지만 25년도 정원 논의할 수 있지만 논의해봤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결과가 달라지지 변화는 않는다.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고 개문발차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이 달성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의정협의체의 제대로 된 출범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여야의정협의체의 개문발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계가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도 네. 저는 의료단체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고 예.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얘기를 하라. 이런 취지의 대화를 한 거고 정부 쪽에는 좀 더 유연해져라. 거의 다 왔다 이제. 네. 한 발자국 정도만 정부가 더 내딛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2025학년도에 있어서의 조금 그 협상 여지가 있어야 민주당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도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료계가 참여할 참여할 수 수 있는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개문발차가 중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 모양새 만들고 사진 찍죠. 한 단체든 두 단체든 저하고 계속 소통하는 단체들 꽤 많으니까. 예. 그게 바람직할까요? 오히려 제대로 된 의료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하나하나 계시다. 만들었고 뭐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예. 더딘 속도지만 예를 들어 네. 휴학 관련돼서도 뭐 전혀 여지가 없다 그러다가 지금 승인을 해주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네. 식으로 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발 정도 남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의료계 등과 함께 계속 얘기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정 얘기는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폭 수정을 하셨잖아요. 이게 굳이 원래는 되게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 수정을 좀 하겠다라고 좀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특검법, 두 번째 특검법의 경우에는 예. 수사할 대상을 계속 늘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이었는데 두 번 정도 이제 거부권 행사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래도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예. 그러면 저희들 생각만 고집하기보다는 특검을 관철할 수 있는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유연함이 좀 반영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뭐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좀 나누고 나가셨고 그 전에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오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민주당이 수정을 한다고 해도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문제가 들어가 있는 한
그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바뀌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지금 대선이든 뭐 재보궐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뭐 수용할 수는 없고 특히 명태균 씨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특검에 넣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꼭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최근에 가장 큰 국민적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시고요. 예. 하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고발이 접수된 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채널A도 계속 취재하고 계시니까 그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네.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움직였는데 있다. 예. 그 검찰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나요? 그 검찰은? 뭐 이해가 되는 설명을 또 검찰이 하지도 못해요. 예.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하려고 했다거나 예. 주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특검의 주요 대상이 되는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예. 카테고리로 묶는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민주당에서 어쨌든 제3자 추천 방식을 넣겠다라고는 했는데 거기에다가 비토컨 조항을 넣는 건지 안 넣는지가 약간 뭐 좀 다를 날마다 거예요. 다른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한데 예. 지난번 같은 경우도 비토권이 있었는데 그 비토권의 범위가 추천했던 사람들 전부 무로 돌리고 다시 추천하게 만드는 것까지의 비토였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할 안이 4명을 추천하는데 그 4명 안에서 뭐 2명 정도만 비토한다. 그럼 비토권의 범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대법원의 추천권 및 그 결정력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예. 그 정도의 비토권일 것 같아요. 하게 되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몰아가는 식의 결론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된다면 그 이전의 비토권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게 하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저희가 끌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이 딱 붙어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이 사실 결정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대법원의 결정권.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이게 알고 보니 꼼수였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약간 이제 대법원에 권한은 주는 그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게 결정권. 아니라 사실은 기자님에게 예. 가지고 싶은 거 4가지 선택하세요. 그중에 2가지만 제가 안 되는 건 말씀드릴게요 하면 기자님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반면에 기자님 4가지 골라봤자 소용없어. 내가 계속 비토하면 끝이야. 이거하고 다르죠. 그런 의미로. 예, 명백히 다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명태균 수사 대상도 당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꼼수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 수사 진행 중인 사건까지 끌어와서 아이고, 하자라고 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다 수사 중이 검찰 열심히 수사하던 거 특검 한 거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안 한 걸 특검으로 한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죠. 예. 그럼 권성동 의원님이 더 잘하실 텐데. 지금 이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앞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 좀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달라 하셔가지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은 필수 조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수 과목 같은 거고, 이후에 하는 특별검사는 이제 특검은 선택 과목 같은 거라서 특별감찰관은 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 이제 정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모르겠는데 예. 뭐 제 입장은 제가 지난 국회 마지막 원내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저희는 하자 그랬었어요. 네, 특별감찰관을 하자 그랬고 뭐 그래서 준비도 해보자고 했는데 뭐 유야무야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 하자 그랬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뭐 법 제도가 이미 있는 거고 대통령 공약도 했던 거고 하겠다 말한 지도 오래됐고 예. 왜 안 하냐는 게 문제죠. 대신에 이거는 지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적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특검과 치환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 반대다. 이런 거죠. 예. 이게 뭐 특감이 있으면 특검이 없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 아닙니까? 예, 다른 사실상. 제도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네. 마치 그게 대체제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발언을 하잖아요. 태도를 취하고 예.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예. 마치 특감이면은 다 될 수 되는 있을 것처럼 예. 하는 것은.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도 특별감찰관을 하자고 할 때 이거부터 일단 하시고 나서 특검을 같이 좀 그러면 이제 특감 해줄 테니까 이후에 특검 협상도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일을 풀어가는 데는 쉽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변인들 발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특별감찰관 뭐 하는 거에 저는 이의 없다는 발언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꾸 간 보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 국민의힘 보고. 간 보지 말라. 자꾸 그쪽으로 예. 이슈나 이걸 전환시키려고 간 보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좀 하세요. 그리고 특별 검사는 본인들 한 말이 있잖아요. 대표가. 예. 그 제3자 추천위원 받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협상이라도 좀 응하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뭐 내일은 이제 김건희에서 특검법 처리를 하실 거고 장외 집회는 물론 이재명 대표 선거랑 관련 있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너무 심하게 엮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에서? 장외 집회도 좀 열고는 계신데요. 일단 좀 궁금합니다. 장외 집회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랄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시는 걸 텐데요. 이게 첫 주에는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민주당 자체 추산으로도 20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거의 3분의 2로 이제 줄어든 셈인 건데 이거는 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첫 번째 추계가 좀 잘못됐겠죠. 첫 추계가 30만을 주장한 게 뭐 공식 입장이었습니까? 민주당에선 그렇게 설명을 하셨긴 했었는데 민주당에 누가요? 뭐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추계를 정확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난주 집회가 그 전주 집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 추산으로 그럼 제가 막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찰 추산이 첫 주는 17,000명이었고 두 번째 주가 15,000명이었거든요. 근데 경찰 추산으로도 줄어든 거긴 한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주말이었으면 분노와 민심이 더 나와야 되는 저는 건데 사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두 예. 집회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체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집회 때보다 두 번째 집회가 훨씬 집회 장소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인파가 많았거든요. 예, 체감하시기로는 예,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나갔던 당원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줄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언론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뭐 줄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주당이 뭐 느끼시는 건 좀 다르군요. 과거에도 경찰 추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오류가 많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한동안은 경찰이 추계를 안 하고 발표도 안 했죠. 네. 그거는 기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재판 생중계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좀 생긴 조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됐던 재판이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재판이 생중계된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공개된 재판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해선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으니 무조건 다 민주당에는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닐 테고요. 예. 아마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사안별 판단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그러면 그렇게 생중계할 만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큰 사안이긴 재판은 하잖아요. 공개됩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공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아마 재판정에도 다수의 기자분들이 출석을 해서 기자들이 뭐 예, 그렇죠. 중계 비슷하게 이미 다 뭐 워딩 하나하나를 쳐서 넘기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상황도 전제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생중계를 해야 될 것까지 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마치 뭐 비밀 재판을 하거나 그런 예. 게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의도는 판사나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공개 재판을 어차피 하게 공개 되면 재판하고 판결문 다 공개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1심 재판부의 재판에 대해서 현장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주장 아닌가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당 내 어떤 원외 조직 그 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무죄 촉구 탄원서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 법원 앞에서 하겠다는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제 사법부 압박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탄원서 답을 같은 하시겠어요? 경우는 예. 아시겠지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조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탄원서가 몇만 개씩 들어갑니다. 네. 저도 변호사를 여러 번 해봤고 특히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탄원서는 재판부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예. 익숙한 일이고 그런 경우들 뭐 기자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원서 취재하시는 제출한다 뭐 이런 그렇죠. 거는 뭐 예.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 앞에서의 아마 찬반 시위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을 거고요.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유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집회 안 하신답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그 정도로 대규모일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 양쪽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대면서 그러니까 생중계해야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가 금요일에도 하나 있고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혐의 그 1심 선고도 있잖아요. 네. 구형량은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구형량보다 뭐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다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거겠지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이 대표의 대안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됐든 저도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판결될 경우 사건의 경우에 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별 문제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겪어봤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 속의 일은 아마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네네. 예. 근데 저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켜보시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